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먼저 어제 국내장 마감 소식부터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하면서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친 반면에 코스닥은 0.5%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소식에 더해서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로 남북 경제협력주 차익실현 매물을 맞은 영향이었는데요. 증권, 전기, 전자, 철강주는 강세였던 반면에 남북 경협주가 대거 포함이 되어 있는 건설과 비금속 광물 쪽이 하락세였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일본이 1%, 중국 증시도 1.29%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도 대체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먼저 동시효과 예상 체결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0.18% 소폭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10선을 회복해서 2312선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죠. 오늘장도 1% 이상 강하게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주가도 오늘은 소폭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현대차의 주가는 어제여서 오늘도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포스코가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습니다. 0.34%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오늘 좀 네이버의 주가가 강하게 밀리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3%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까지는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미국장에서 금융주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KB금융은 0.6% 정도의 오름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소폭 밀리면서 약보합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826선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효과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4% 가까이 좀 밀렸었죠. 어제 종가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신라젠, HLB는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종가 수준 시작이 예상이 되고요. 다음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예상 체결지수 보고 계십니다.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가 1%대 반등 주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0.4% 정도 밀릴 것 같은데 어제 4%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들을 거고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좀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게요. 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이 이슈를 좀 벗어날 수 있는 테마가 결국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최근에 구체화된 부분들은 결국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일 같은 경우에 일부 단기 차익 실현, 뉴스에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지만, 다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됐고요. 여타 종목들 중에서 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좀 수혜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현대 엘리베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경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 아산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도 역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그 개성공단 관련 부분은 약 2천만 평 규모의 그 부지가 있는 상황이고 개성공단이 거기에 대해서 100만 평 정도 규모의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천만 평 가운데 100만 평 정도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개성공단 이후에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부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프로젝트 개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그 개성공단 그 관련된
개발된 이천 판평 배우지가 결국은 이제 도시개발로 이어진다면 거의 일산이 최근에 도시가 개발됐던 규모 정도의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점에서는 현대아산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가 현대아산의 지분 67.58% 갖고 있고 독점 개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전일 어느 정도 어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때문에 주가가 종가 무렵에 어떤 아침보다는 좀 빠진 모습이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서 상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현대아산 같은 경우는 상승 이전에 KOTC 쪽에서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6월달 기준으로서는 1조 2천억까지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대엘리의 지분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남북관계 관련된 7개 사업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아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엘리가 결국은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슬림화한 종목 중에 하나에서는 현대엘리가 가장 돋보이게 올라갈 수 있다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대엘리의 본업에 대해서도 일단 이야기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중국 공장 신설이나 설비 투자를 결정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과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올해의 해외 실적 증가로 인해서 전사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부터 10만 원 정도까지의 매수를 권고드리는데 아침에 지금 시초가의 갭 상승이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최소한 전고점 부분이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예, 어제 재료가 소멸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주 일부가 좀 낙폭을 키웠었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 현대엘리베이를 주셨는데 개성공단 연내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실적이 튼튼한 회사는 결국 상승한다. 원종윤. 정확한 분석,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한다. 스나이퍼 윤여민.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원종윤 FA팀장 오셨고요.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체 전문가 수익률 현황을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전문가 수익률 현황 볼 거고요. 잠시 뒤에 또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까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원종윤 팀장의 최근 추천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익률 현황을 집계해봤습니다. 거의 전 종목이 수익권에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주신 CJ E&M이 매수가 대비해서 3% 가까이 수익권 내에 있고요. 지금 12%대 수익 주고 있는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 9월 6일 그러니까 매수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13%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여기에 BGF 리테일도 12.50% 고수익 중입니다. 자,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합류하신 지 2주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포트가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난주에 주셨던 KMW 메가스터디 교육은 아쉽게도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는 제외시키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주셨던 아이진이 매수가 대비해서 10.85% 수익권에 있고 어제 주셨던 LGU 플러스도 플러스 수익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종현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실까요? 1위 종목은 LGU 플러스입니다. 17%대 수익이 나고 있고 2위 종목인 SO일과 일동제약은 나란히 목표 주가 달성이 됐는데요. SO일은 어제장만 2% 가까이 올랐었고요. 일동제약은 매수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 수익률 탑5 종목 보시죠. 두 종목 있으신데요. 1위 종목은 아이진입니다. 10.85% 수익.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드릴 거고요. LGU 플러스 최근에 통신주 움직임도 좋은데 1%대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 현황도 함께 보시죠. 4위부터 8위에 이름 올린 전문가와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이용호 팀장의 아이디스가 크게 상승이 되면서 지금 4위에 이름을 올리고 계신데요. 41.39% 수익권이고
반종민 팀장의 포스코 캠텍은 지금 목표 주가 달성이 되면서 5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탑 엔지니어링이 6위,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해가 7위, 반종민 팀장 아미코젠이 8위입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확인하시죠. 손여루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 팀장의 코나 아이가 2위인데 어제장 또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22,600원까지 올라간 코나 아이의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 캠텍이 3위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지금 현재 42.60% 수익입니다. 네, 저희 수익률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원주긴 팀장님, S-오일이 지금 목표 주가 달성이 됐는데 목표 주가 상향을 하시겠어요? S-오일의 경우에는 지금 정유주 자체가 좀 어제장이나 뭐 최근에 좀 상승세가 있기는 했으나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또 높지 않을 것이다, 또 적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현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33,500원 선에 또 강한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장 한번 지켜보시면서 90% 이상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한 10% 정도만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그냥 전량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 대응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125,500원 선에 그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125,500원 선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거기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을 하시고 추가 진입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지지 구간이 깨졌을 때 내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제 나머지 양만큼 나머지 가지고 있는 주가만큼 주식만큼은 청산을 하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오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거 꼭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9월 20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불사 출발 분위기 어떨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살펴보시고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 들으시러 다시 오시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출발 분위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나흘째 사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도 강하게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0.7%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늘 살짝 밀립니다. 0.13%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0.5% 하락 출발이 됐는데 금감원 관리가 시작된 이래 R&D 비용의 대부분을 자산화했다면서 구설에 올랐었던 셀트리온입니다. 다만 금융위의 제약 바이오 회계 지침으로 이 회계 처리 정당성을 다소 회복했는데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5% 정도의 상승 출발이 됐고요.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현대차는 오늘 보합 출발이 됐고 포스코가 오늘장도 0.5%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부 비철금속 업황이 반등세를 주면서 포스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30만 원 선 회복하고 있는 포스코의 흐름 지금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동시호가 상황에서 4%대 밀리면서 오늘 강한 하락이 예상이 됐었던 네이버의 주가는 1%대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는데 나란히 0.2%대 상승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2,313까지 올라오면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도 0.26% 상승한 829포인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볼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장 4% 가까이 밀렸었죠. 하루 만에 다시 0.3%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의 주가가 1% 또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도 상승세가 좀 돋보이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J E&M은 좀 밀리면서 출발이 됐고 포스코 캠텍은 어제 신고가 영야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다시 0.4%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볼게요. 예, 바이로메드 여기에 메디톡스까지 오늘 바이오 제약 쪽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어제 4% 급등 이후로 오늘은 0.45%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코롱 티슈진의 주가 0.5% 내리면서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소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종목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종인 팀장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네. LG생활건강은 뭐 화장품 사업이라던가 뭐 생활용품 그리고 음료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개의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품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 2위 그리고 생활용품의 시장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료 시장의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 2위 정도 순위에서 거의 한 모든 사업들이 다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의 경우에는 후라던가 수려와 뭐 더 페이스샵 등 이제 고가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드샵 브랜드까지 이제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음료 사업의 경우에는 코카콜라라던가 스프라이트와 같은 이런 이제 수입을 해온 이런 브랜드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의 경우에도 뭐 페리오라던가 테크 같은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입니다. LG생활건강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시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안정적인 매출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LG생활건강의 이제 화장품 분야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웰빙이라던가 헬스라는 부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화장품 시장도 굉장히 이제 한국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죠. 굉장히 이제 건강한 그리고 안전한 그런 상품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국이라던가 동남아에 꾸준한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 그리고 매출에서도 특히 이제 또 추석이 앞두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나 이제 중화권 국가들은 보통 이제 저희 한국처럼 추석을 일주일 정도만 쉬는 것이 아니라 보통 2주, 3주 정도 쉬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선물 상품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에도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여름 시즌에는 사실 화장품의 경우가 좀 매출이 줄어드는 편이지만 가을, 겨울 시즌은 또 화장품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하반기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음료수의 경우에도 여름에 이제 다소 좀 거래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로 또 저희 추석 시즌에 가장 많은 선물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용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용품 여기에서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전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음료주라던가 생활용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면서 매출까지 볼 수 있다라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주가가 높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LG생활건강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23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슈나 그리고 또 뭐 악재나 호재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오름세와 내림세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사실 지금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섹터들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바이오 제약주들이 대장주로서 큰 힘을 보여주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회계 기준을 이제 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회계 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다소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끌고 왔던 대장주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으로 갈 만한 섹터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각 개별 종목별로 좀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 또 데일리 투자를 좀 추천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사실 데일리 투자에 맞지는 않지만 지금 추석을 끼고 있고 휴일이 긴 만큼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추석 시즌이 끝났을 때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지지 구간을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상승 여력으로 좀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강점인데요. 다만 지금 124만 5천 원 선에 좀 강한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상승세가 끊어질 것인지 다시 좀 이제 지지 구간으로 내려올 것인지가 좀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현재 이제 그 이후에 또 129만 5천 원 선에 또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저항 구간이 2개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또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였을 때 이 돌파 매매라고 부르죠. 굉장히 엄청난 반발력과 함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단기적인 매력도도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4만 5천 원 선을 돌파한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제 좀 강한 저항 구간이 있는 129만 5천 원 선에 이제 좀 1차 청산 한 50% 정도로 청산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13만 9천 원입니다. 원종인 팀장님, 갑자기 좀 질문할 게 생겼는데 LG생활건강 주당 가격이 113만 원대거든요. 이런 종목 황제주라고 하는데 액면 분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반기 보고서나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액면 분할을 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사실 액면 분할을 하든 아니면 이제 좀 음료주나 이런 좀 안정적인 종목을 따로 분리를 하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 좀 물량을 많이 늘리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주가가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배당 매력이 있냐 했을 때 배당 매력도 사실 좀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돌파하였을 때 그 돌파를 통한 이제 좀 단기적인 수익 청산 정도의 매력이나 아니면 좀 주가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대장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대장 섹터가 있다 또는 대장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LG생활건강보다는 좀 더 대장주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슈라던가 분할이라던가 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안정적으로 잠깐 가지고 가자, 한 1% 정도만 한번 수익을 내보자 정도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네, 다음 추천드릴 종목은 사실 좀 공격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두 번째 드릴 종목은 V1텍이고요. V1텍은 디스플레이 패널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시스템 사업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모바일 기기, 그리고 TV 웨어러블이라던가 VR 같은 모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장비를 검사를 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V1텍에는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8월 30일이죠. 8월 30일부터 31일 사이 정도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다시 산업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OLED라던가 이런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하반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검사 장비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V1텍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디스플레이 시장이 이제 업황 자체가 사실 불안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그래도 다시 상승세로 좀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1텍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항
저항 구간을 이제 최근에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도 돌파를 하려고 했었고요. 뭐 그 전일장에도 이제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돌파를 하였을 때 단기적인 상승세를 통한 단기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도 매출이 어느 정도는 탄탄한 회사인 만큼 지속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원택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V원택이 이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높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뭐 외인이 이제 매매가 좀 다소 부족한 편이기는 하나 이제 최근에 좀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4일 연속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이제 외인과 뭐 기관 또는 개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한테 매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의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35,600원 선에 이제 좀 저항 구간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35,600원 선에서 지금 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 위를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돌파를 하였을 때는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인 4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3,500원입니다. 예. 팀장님, 다음 네. 종목은 조금 짧게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세 번째 종목은 마침 좀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이 굉장히 짧은 종목인데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제 금융투자업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만큼 이제 사실 투자 실적이나 이런 뭐 투자자들이 얼마나 모집이 됐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셋대우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2018년도에 이제 2017년이나 2016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가 지금 투자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투자금이 증가한다는 말이고요. 그만큼 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한 증권사들이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를 추천드린 두 번째 이유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회복세로 전환이 되면서 저항 구간들이 다 지지 구간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8,750원 선에 이제 저항 구간 하나 정도, 그리고 9,000원 선 정도, 9,100원 선 정도의 저항 구간이 하나 정도 있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뭐 짧은 뭐 일주일, 2주일 수준이 아니라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를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한테 매력이 있다. 그리고 기관들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현재가 매수가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1차 목표가는 이제 저항 구간인 8,8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7,550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종인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탑픽 종목 세 종목 먼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목표 주가, 손절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는 시간 있을 거고요. 이번에 윤여민 전문가 탑픽 종목도 바로 공개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를 추천드립니다. 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9월 초 향후 5년간 4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10% 이상 주가 하락을 경험하였습니다. 무리한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 또 배당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그 낙폭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45조 중 예비비가 15조 원이고 나머지 30조 원은 말 그대로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이 대규모 투자 계획은 확정된 투자 계획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자원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30년 에너지 소재 분야의 매출을 목표를 17조 원으로 제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국의 동절기 감산 강도 약화에 대한 우려와 끝나지 않은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동사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급이 감소하고 철강 수급이 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철강 업황은 호조세이며 동절기에 진입하면서 그 호조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호한 업황과 PBR 0.5배 근접한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철강제 가격과 포스코 탄송황 ASP 간의 시차, 그리고 주요 원재료 가격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할 때 롤 마진은 2, 4분기를 지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3, 4분기 실적 역시 확대된 롤 마진을 기반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스코는 중국의 재정정책, 전기로 전환 등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북한 비핵화의 움직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를 46만 원, 손절가를 26만 8,700원으로 설정합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현 정부는 친 ESS 정책으로 국내 ESS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ESS 연계된 신재생 발전 설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부여하는 RPS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ESS 기본 요금 및 송전 전력 할인을 통한 전력 피크용 ESS 수요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 업체들의 ESS 관련 매출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ESS 누적 매출액은 약 2,420억이며 이는 동기간 경쟁사의 매출액을 상회합니다. 또한 ESS 관련 기기 중 핵심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전력 변환 장치를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ESS 수주 경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8년 ESS EPC 매출은 3천억 원이 예상되며 2019년 5,500억을 전망합니다. 또한 효성중공업의 건설사업부는 국내 시장에서 건축과 건설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사업보다는 도급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효성 헬링턴 플레이스입니다. 2018년 2분기 말 기준 건설 부분의 수주 잔고는 약 4조 2천억 원으로 앞으로 약 3년간 실적 공백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ESS 수요 확대에 따른 전력사업부의 실적 개선, 중동향 발주 재개에 따른 수출 물량 확대, 미국향 일부 품목 관세 문제 해결 시 밸류에이션 할인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기준 효성중공업은 동종 전력업체뿐만 아니라 건설 및 견자재 업체 대비해서 저평가 수준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효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목표 주가를 83,500원, 손절가를 54,800원으로 설정합니다. 예, 남은 한 종목도 살펴볼게요. 예, 이 남은 한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아모텍은 크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 전장 사업의 비중이 27%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의 주요 고객은 LG전자 VS 사업부 및 현대모비스입니다. 2015년 전장 사업의 매출 비중은 8%에 불과했지만 2018년 현재 27%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전장 사업부 매출 비중 확대는 실적 개선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업이익은 28%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2018년 전장 부분 매출액은 770억 원, 2019년에는 964억 원으로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MLCC가 신규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MLCC는 전자기기 전류를 저장한 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모바일 한 대당 약 1,000개, 자동차에는 약 12,000개에서 15,000개의 제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MLCC의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5G, 전장, 자율주행차 등의 높은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까지 단가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사마 콘덴서 및 삼성전기가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동사의 경우 세라믹계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련 소재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비 시설은 월 10억 개에서 내년 하반기 월 50억 개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은 320억 원으로 추정되며 매출 고성장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전장사업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향후 하이엔드급 제품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세라믹과 MLCC의 모듈 제품화 가능성, 그리고 상위 업체들 간의 전장 MLCC 투자로 범용 MLCC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매출액은 2,878억 원으로 약 8.8%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비중이 높은 모바일 부분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장 부분의 고성장과 MLCC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2019년 매출액은 3,408억, 약 18.8%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아모텍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목표 주가를 4150원, 손절가를 26,400원으로 설정합니다. 예, 윤여민 전문가 세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수익이 얼마나 날지 기대를 해볼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손절가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투자 의견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먼저 신라젠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라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의 회계 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발표했는데 신라젠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오늘 장 3% 이상 급등이 나오는 거고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일 것 같습니다. 원종인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이제 신라젠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그 회계 기준이 이제 나오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신라젠은 삼상 시험 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회계 기준도 이제 삼상 시험, 그러니까 신약의 경우에는 3상 이상만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회계 관련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하락세를 많이 타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복,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불안성이 이제 잠식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은 103,000원 선에 이제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오늘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사실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석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84,500원, 여기 보시면 84,500원 선 인데요. 84,500원 선에서 좀 매수가 다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주가 좀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잃었다라고 하지만 신라젠이라던가 이제 뭐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좀 회계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좀 이제 대형주들은 실질적으로 회계 기준에 이미 적합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장주 위주로는 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 종목 중 하나가 좀 신라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라젠에 대한 투자 의견은 긍정적인데 다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철도 관련주죠. 현대로템 보겠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고 현대로템이 2.5% 상승세를 나타내는데요. 남북의 철도, 도로 연결 등 이 남북 경제 협력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가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윤여민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예. 현대 로템의 경우 최근 해외 및 국내 수주 또한 남북 경협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장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마이너스 2.2%, 2.7% 하락을 했지만 다시 이제 남북 경협에 관련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중요하다는 점, 또 미국과 북한의 어떤 정상회담까지 좀 지켜봐야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 18일에 방글라데시 철도청으로부터 디젤 전기기관차 70량의 사업 낙찰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2,697억 원의 규모로 회사 측에서는 지금 최종 계약 체결 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 로템은 롯데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노트란스 2018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노트란스 박람회는 철도 차량 및 철도 관련 기술 제품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철도 박람회인데 지금 전 세계 61개국에서 300여 업체가 지금 3천여 업계가 참가하였으며 현대로템은 2004년부터 꾸준히 이 박람회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아시아, 미주 철도 간의 어떤 고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향후 예정 사업들의 동향을 좀 파악할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그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글로벌 협력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에 관련된 기대감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수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추석이 지난 올 하반기 정도 계속 꾸준하게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포트폴리오에 현대로템을 담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대로템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까지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이제 보내드려야겠지요.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원종윤 FA 팀장,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한 분 더 연결해 볼 거고요.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2위와 4위에 이름을 올리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MIC 투자그룹의 이용호 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나아이로 수익 많이 내고 계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아이디스가 한 주 만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도 급등이니까 수익이 이제 45% 이상 나고 있는 건데요.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보이스 추천드릴 아이디스 지속적인 상승 추세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설명드린 것처럼 저평가 상태에다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 성장성 부각으로 이제 주가의 가파른 상승 예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투자 포인트는 중장기적 영상 분석 솔루션 사업 가시화의 기대감입니다. 이제 무인화나 영상 분석은 이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혁명의 핵심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매출액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전체 이익률 제고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기에 이제 일단 목표가인 이제 3만 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지켜보도록 하는 전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함께 하실 예정이십니다. 이용호 팀장님 아이디스부터 살펴봤고요. 오늘은 포트에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종목은 메지온인데요. 이제 메지온은 이제 희귀 질환 치료제 유데나피를 이용해서 이제 희귀 의약품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동사는 최고 미국 특허 이제 표창으로 이제 특허 신청의 최종 절차인 이제 NOA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유데나필의 폰탄 환자에 대한 미국 내 용도 특허가 인정되면 이제 2035년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PT를 통해서 이제 5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 2040년까지 이제 특허 권리가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는 별개로 이제 희귀의약품 신약으로서 임상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7년 정도 독점 판매권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또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는 이제 6월 14일 미국과 캐나다, 한국 이제 또 총 30개 기관 정도에서 진행된 이제 400명 규모의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또 완료한 바가 있는데요. 통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제 1,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탑라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 다양한 추가 모멘텀이 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비해 이제 또 월등한 수익성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이제 높아 기업 가치 제고 여력이 높다는 점 등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장에 조금 이제 상승했는데 이제 매수가 현재가로 공략하셔도 되시겠고, 손절가 83,000원, 목표가 11만 원짜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지오는 오늘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는데 그만큼 자신감을 피력하신 거죠. 신약 개발 업체다라는 설명이었고요. MIC 투자그룹의 이용호 팀장님 내일 이 시간에 출연해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지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연구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 가능하게 됐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임상 3상에 돌입한 기업들이 현재 자선화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약 바이오주들 강세를 띠면서 현재 출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는 0.31% 상승합니다. 2315.51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23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9시 3분경에는 2317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추석을 앞두고 개인들 현재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기관도 오늘 1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중점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삼성전자 1% 넘는 상승세 현재 띄고 있습니다. 46,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SK하이닉스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78,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퀄컴과 마이크론이 1% 넘는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0.33% 상승하면서 다시 30만 원 선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8% 가까이 상승하면서 5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1%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최근의 상승세를 모두 내어주고 오늘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9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35만 원 선에, 그리고 삼성물산 12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61% 상승합니다. 831.97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82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826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832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이슈로 어제 하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어제 4%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0.42% 상승하면서 9만 5천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의 경우 이 외국인들이 11거래일 동안 계속 사고 있는데요. 오늘 3%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0만 2,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0만 원 선을 깨기도 했습니다. CJ ENM 오늘 0.75% 상승하면서 25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1% 넘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던 포스코캠텍 오늘 조금씩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 7만 700원 선 현재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가 5%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또한 현재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죠. 현재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와 메디톡스 오늘 모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어제 4% 넘는 이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오늘 1%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4만 9천 원대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현재 5%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넷마블도 현재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녹십자, 한세실업, 그리고 영진약품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현재 HDC가 5% 넘는 하락세 보여주면서 2만 4천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들이 대부분 약세인데 롯데케미칼 오늘 2%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니드 그리고 쿠쿠홀딩스, 한일홀딩스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신라젠, 그리고 차바이오텍, 4위는 대아TI, 5위는 네이처셀, 6위는 현대로템, 7위는 현대건설, 8위는 LG이노텍입니다. 네, 3위인 차바이오텍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차바이오텍이 이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제약 바이오 회사가 4개 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상장 유지 조건 특례를 만들게 됩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3월 22일 최근 4개 연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14% 상승하면서 24,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대아TI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대아TI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기업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주이기도 한데요. 어제 평양 공동선언문에서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명문화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남북 간 끊어진 철길 연결을 위한 첫걸음인 착공 시기를 올해 안이라고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어제는 이 차익 매물 실현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2% 상승합니다. 현재 9,3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LG이노텍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오늘 아침 이어지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해 고민은 필요하지만 내년까지 가시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8월 초 이 연중 고점을 돌파한 이후 30%가량 하락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아이폰 신제품의 변화가 크지 않고 출하량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 상승합니다. 현재 1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혜원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의견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위즈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펄어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사막 모바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장 이후에 상당 부분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다가 최근 5, 6개월 정도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도 들어와서는 거의 27만 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0만 원대 초반 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5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왔는데, 그거는 이제 펄어비스가 보호회수 물량 관련된 이슈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400만 주 정도가 이제 해지가 14일 날 되면서 그날 그리고 그 이후까지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장에 일단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검은사막 모바일 관련된 이 모멘텀으로 펄어비스가 상장 첫날 가격대는 8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최고가가 28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거는 이제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일각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실 이제 그 단독 게임 하나 쪽으로에 대한 매출 집중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이유가 그 CCP 게임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MMOIP를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들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포인트를 좀 줄 수가 있겠고요. 이 SF MMORPG 2부 온라인으로 알려진 이 CCP 게임스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추가적인 그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CCC 게임즈의 이 2부 온라인 자체가 북미랑 유럽 매출 비중이 한 90% 정도이고, 이 2부 온라인 같은 경우가 한 15년간 서비스를 해왔는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게임이고, 이러한 게임의 지적재산권 IP를 이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라인업이 늘어나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펄어비스가 지속적으로 좀 약세 포인트였던 이 단일 게임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을 확대하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국내 검은사막 모바일 매출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8월 23일 이 리마스터 업데이트 이후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저는 한 23% 정도 증가가 됐고요. 국내 복귀 유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이상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이 장기적으로 이 펄어비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성장성,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냐에 대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대만 쪽에 대한 성과가 좀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지역에 출시한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 초기 성과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한 2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홍콩이랑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1위를 하고 있고 일매출 5억 원 내에 추정치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쪽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어쨌든 25만 원대에서 지금 뭐 20만 원대까지 초반으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 부담 없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가격적인 매력도 발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 최근 좁은 박스권만 놓고 보면은 6월달 이후로 아래쪽 22만 원대, 위쪽으로 26만 원대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2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일단 22만 원대를 지켜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오랫동안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었던 펄어비스인데 최근에 11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충분히 주가 저평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 펄어비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토우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우홀딩스 축성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장 오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오후 투자 전략까지 좀 여쭤볼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상승 마감 덕에 상승 출발했지만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도 물량이 점증되면서 그리고 또 3차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경협주들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남북 정상회담 등 이제 굵직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호재나 악재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 이제 최근 보면은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를 앞둔 관망 심리까지 작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모습을 살짝 보이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약세를 극복하지 못한 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803억, 100억의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이 1,100억 순매도를 하면서 수급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1,080억, 144억 순매도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개인만 1,180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복할 경우에 1,670억 달러 추가 관세 조치 등 강하게 이런 언급을 했지만 결국 양국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리커창 이제 중국 총리도 분쟁은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만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지수 역시 0.66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오늘 시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어제와 다른 점은 어제는 이제 양매도로 출발을 했다면 이제 오늘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 수급이 일단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83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할 때는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이 830포인트를 제대로 넘겨야지 시장이 본격적인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진입하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이제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시장에 대응을 잘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 같은 경우에는 관세 발효 기간이 길어진다면 미국 기업들은 이제 실적 둔화의 우려감이 높아질 수가 있고 미국과 중국 정부에 대한 그 대화 의지에 따라서 시장 변화가 이어지겠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이제 변동성이 낮아진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 시장의 경제 심리가 커진 부분을 고려하면서 눌림목 공략과 메이저 수급이 동반되며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최대한 보수적인 매매를 좀 임해야겠습니다. 예, 한동안은 친환경차 2차 전지 쪽으로 매수 추천을 하셨었는데 최근에는 제약 바이오 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죠? 오늘장 추천주 들을 텐데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이고요. 이거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이제 분자 진단, 유전자, 신약 분야에서 핵심적인 특허 기술을 개발해서 주목할 만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 시 이제 눌림목 공략과 메이저 수급이 동반되면서 추세를 전환하는 전환하는 종목 중심의 보수적인 매매를 제가 강조했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추세 전환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매수가는 이제 지금 가격부터 이제 12,000원까지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16,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토우홀딩스의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목요일장인데 양지수 모두 0.5% 정도의 반등을 주고 있고요. 시장 흐름 끝까지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